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완료 형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 현재, 과거, 미래에 전에 했었던 얘기를 뭐 해본다면, 전에 배웠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파트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어떠한 시제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시제에 맞춰서 부사구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사구들을 보고서 그 시제와 일치가 되는지를 봐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과거 부사구 yesterday가 나왔을 경우에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과거형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래 시제로 next month가 나왔더라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will이라는 애를 써주는 게 옳다. 그게 바로 이제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현재 완료라는 애, 완료 형태 자체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시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우선은 이제 뭐 시제가 중요하고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이제 의미 자체가 어,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완료 시제라는 것 자체는 한국말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잡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개념을 계속해서 잡아두시고 뭐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영어 같은 표현을 봤을 때 이 현재 완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이나 영어 같은 데서 영어 수업 같은 데서 배웠던 형태로 현재 완료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아마 도움이 거의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그냥 외우는 형태로서 가시는 거는 좀 안 되고요. 어떤 상황과 연관을 시켜서 그 상황에서 이러한 완료를 쓰는구나, 이렇게 가주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현재 완료라는 애는요, 이미 그 명칭에 해답이 있죠, 그죠? 보통은 그 시간의 어떤 시점이 있을 때, 그죠? 현재가 그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떤 동작이 완료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게 현재 완료다. 물론 이제 이것만이 다 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요거 말고도, 완료가 되었을 때만 말고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쓰이게 되는데, 우선은 완료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다가, 과거에 있었다가 현재 완료됐구나 라는 정도로 우선 먼저 첫 번째 거는 그렇게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완료라는 애는 과거에 시작된 어떤 동작들이 현재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일어난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과거에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시작됐었던 것들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일어난 것, 그죠? 뭐 하기가 이미 일어나서 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시작해서 뭐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뭐가 이어진다, 뭐 이렇게 봐주셔도 별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이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사실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개념이 될 거고요. 과거와 항상 연관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과거에 대한 얘기, 그냥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와 연관성은 있지만 과거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에 시작된 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미래에도 계속될 것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도 바로 현재 완료를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이렇게 시간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래프가 너무 삐뚤하죠?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시간의 그래프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Y축 자체는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now가 되겠죠? 현재가 되겠죠? 과거 시제라는 애는 우리가 배웠던 그 전에 배웠던 과거 시제라는 애는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이 과거에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 아침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now가 된다라고 치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과거의 일이죠. 그죠? 여기에 대한 얘기가 보통 이제 과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재 완료라는 애는 그냥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앞에 있는, 그죠? now까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스터디라는 것을 했다, 공부를 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계속 뭐 공부를 하고 있다든가, 현재에도 공부를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영어를 공부했던 것이 지금 내가 좋은 어떤 직장을 갖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완료 형태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쭉 이렇게 현재까지 쭉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봐주신다면은 그것을 바로 현재 완료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거, 이벤트적으로 한 번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때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뭐 쭉 된다든가, 아니면 쭉 이어졌다가 지금 나우에 끝났다라든가, 현재에 끝났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줄 때 바로 이런 거, 이렇게 색칠을 한 부분 자체가 이게 바로 현재 완료와 관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오케이. 자, 지금 뭐 말로만 놓고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개념 자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예제를 보시면서 좀 봐주셔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과거, 그냥 단지 과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의 개념 자체는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 예제를 놓고 한번 봐본다면은, 탐이 이제 5분 전에 숙제를 끝냈다라는 사실을 두고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죠?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한 건데, Tom finished his work 5 minutes ago.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탐이 5분 전에 숙제를 끝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냥 Tom has finished his work 했을 경우도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똑같이 사용 가능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위의 문장에서는요, 5 minutes ago라는 애가 지금 명백하게 ago라고 그랬으니까 5분 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분 전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아까도 아니라 과거 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과거 부사가 나왔을 경우는 반드시, 그죠? 명백하게 과거에 대한 얘기니까 과거형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inish가 나온 거고요. 반면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Tom has finished his homework에서는요, 톰이 이제 그냥 단지 숙제를 끝냈다라는 그냥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탐이 5분 전에 숙제를 끝냈다라는 그냥 사실, 과거의 어떤 사실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요. 이 현재 완료라는 애는 이 과거에 끝냈던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현재 완료가 될 겁니다. 그거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어떤 상황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죠. 그거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finished라는 애 자체가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과거에 끝낸 건데, 얘 앞에 누가 달려있어? has라는 애가 현재형으로 달려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형태, 두 번째 문장 현재 완료 같은 형태에서는요, 보통 현재 완료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좀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습니다. 아시겠죠? 위에 거는 그냥 사실이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숨겨진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뭐 탐이 일을 다 끝냈다, 숙제를 다 끝냈다, have finished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finish를 해서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홈워크를 끝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탐이 지금 5분 전에 끝내서 지금은 집에 없어요. 집에 없어서 이제 뭐 어머님이 찾는 거지. 탐 어디 갔니? 라고 그랬더니 동생이 와서 탐은 공부를 이제 숙제를 다 끝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숙제를 5분 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현재는 집에 없다든가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이제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현재 완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자체는 그래서 그냥 한 문장만 놓고 보면은 좀 의미 파악이 어렵고요. 보통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현재 완료가 쓰여졌는지를 좀 봐주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용법만 한번 봐볼게요. 용법이라는 거는 이제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애는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으로 써요. 이제 계속해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료가 다 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완료가 꼭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도 뭐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런 것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장 볼게요. I have known her since 1995. 1995년. 이 since라는 애는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1995년 이후로 I have known her. 나는 그녀를 알았다라는 얘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프를 또 이렇게 그려본다고 치면요. 이게 1995년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1995년이야 이게. 1995년이 될 텐데 이 1995년에 그녀를 만났겠죠. 처음으로 바뀌었죠. 이때 보고 나서 얘를 이제 아는 거야. 아는데 그 뒤로 그녀를 모르나요? 모르는 게 아니죠. 이 알다라는 거, know라는 것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현재까지도. 그죠?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 모르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과거에 잠깐 알았다가 지금은 뭐 모른다 그랬으면은 현재 완료를 안 낳겠죠. 그죠? 근데 1995년부터 계속 알아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know라는 것이 1999년 95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알아왔던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have 플러스 pp를 썼다라고 봐주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알아왔다라는 의미로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두 번째로 봐주실 게 이제 완료적 용법이라는 건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요. 과거에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에 완료됐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I have finished my homework라는 얘기가 될 텐데 홈워크를 예를 들어서 홈워크를 하는 애를 과거에 언젠지는 지금 이 문장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언젠가부터는 계속해서 이 홈워크라는 애를 해주고 있었겠죠. 그죠? 홈워크를 이렇게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단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계속해서 공부를 숙제를 해왔겠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지금 당장에 그죠? 방금 전에 이제 끝낸 거야. 이 숙제를. 홈워크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홈워크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숙제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까지 홈워크를 했었다는 그런 행위가 계속 진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계속적 용법, 완료적 용법 외에도 뭐 경험적 용법이나 지금 뒤에 나오지만 결과적 용법까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다. 한번 봐봅시다. 경험적 용법은 말 그대로 경험적 용법이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경험적 용법이니까 어떤 경험을 해야 되겠죠. 경험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험을 어떤 과거, 특정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해서 어떤 경험을 해봤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경험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난 일, 뭐 완료됐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점인지 모르는데 이 과거에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에 있는 나까지 그죠? 지금의 나까지 이렇게 어떤 그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사이에 내가 어떤 경험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랬을 때 내가 여자친구를 일주일 동안, 그렇죠? 일주일 전부터 여자친구를 뭐, 7번 내내 만났다. 7번을 만났다. 7번을 만났다라는 경험을 나타내죠. 이럴 경우에 have 플러스 be 표현처럼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I have seen a camel이라고 얘기했습니다. camel은, 낙타가 되겠죠? 낙타를 have seen 했으니까 본 적이 있는 거죠. 그죠? have seen, have 플러스 pp 이런 형태로 나왔을 경우는 그래서 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낙타를 본 적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과거를 나타내나? 아마도 태어나서가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래도 나는 낙타는 그래도 한 번 본 적은 있었어.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I have been to New York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과거 뭐 내가 이것도 지금 과거 언제 시점인지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가 되겠죠.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있는 거죠. 어떤 경험? 뉴욕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거,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never met him before. 나는 그 전까지, 그죠?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전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그를 만나본 적은 없었다. never라는 애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현재 완료가 나왔을 때 경험적, 그죠?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결과적 용법 한번 볼게요.
결과적 용법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언급할 때 사용해요. 좀 의미가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때, 그죠? 현재에 어떤 영향을 끼칠 때 바로 이게 결과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는 애들이 결과적 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이 예를 들어보면 될 거예요. She has gone to America. 그녀가 아메리카로 뭐죠? has gone, 갔죠, 그죠? 그녀가 미국으로 갔어 라고 했었던 거는 지금 그녀가 간 것 자체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과거에 간 것 자체가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죠? 현재에 영향을 끼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얘기요? 그녀는 아메리카에 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에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기 없다 이런 의미. 그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문장의 의미 말고도 두 번째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이 바로 결과적 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아메리카로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연히 없겠죠.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메리카로 갔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려면 현재는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현재는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 결과적 용법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I have lost my wallet. 마찬가지가 됩니다. I have lost my wallet하고 have 빼놓고 I lost my wallet하고 두 개를 묶고 한번 봐보세요. I lost my have 빼놓고 먼저 봐봅시다. I lost my wallet 했으면은 나는 내 지갑을 잊어버렸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지갑을 잊어버렸어. 그런데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lost 과거형으로 나왔다라는 얘기는 현재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절대로 현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 자, 현재에 대한 얘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현재 과거에는 잊어버렸었지만 현재도 잊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찾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과거형이 나왔으면. 반면에 그 과거형이 아니라 이렇게 have 플러스 pp 형태로 have lost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는 과거에 했었던 lost라는 행동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라는 얘기요? 잃어버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 그죠?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야? 지금 나에게는 지갑이 없다라는 의미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과거형과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과거형으로 나왔을 때는 과거에 나는 지갑을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한국말로도 그래요. 어제 내가 지갑 잊어버렸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럼 지금도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잘 모르죠. 그죠? 과거에 잊어버렸었다라는 얘기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현재 완료는 뭐라는 얘기예요? 의미 표현 자체는 have lost my wallet으로 have라는 애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의미 표현 자체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나는 어제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 라는 의미 표현 자체를 이 have lost가 다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니까 없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have 플러스 pp를 보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마지막 거 문장 한번 봐볼게요. I have gone to America. 자, she has gone to America에서 지금 I라는 애만 바뀌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틀리다고 나와있죠.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그녀는 아메리카에 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지금 현재는 여기 없다라는 의미로서 결과적으로 없다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I have gone to America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얘기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겠죠. I have gone to America. 나는 미국에 갔다. 이 얘기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되죠? 나는 여기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말이 안 되죠? 내가 여기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제 상황적으로도 그렇죠. 그죠? 상황적으로 I have gone to America라는 말을 했다가는 지금 나는 여기에 없다라는 표현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절대로 이제 용납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길 바라네요. 이해가 되셨죠? 앞에 있는 이제 she has gone to America는 약간 좀 틀린 개념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현재 완료에 대한 것들
먼저 이 네 가지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분명히 이제 쉬운 개념들은 아닌데 분명히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적 용법, 궤도적 용법, 결과적 용법, 그다음에 뭐 완료적 용법까지 이 네 가지 용법들을 현재 완료와 관련을 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 지문이라든가 영어 문장들 표현을 보면 have 플러스 pp가 쏠쏠이 나오는 것을 좀 보실 거예요. 그럴 때 보실 때마다 이런 관계를 요 네 가지 관계를 한번 봐보시고 어떤 거가 이제 이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have 플러스 pp가 이 네 가지에 어디에 포함될 수 있을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여러 번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 have 플러스 pp에 대한 것들이 점점 이제 개념적으로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현재 완료 시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제 과거 완료, 미래 완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